안녕하세요. PT쌤입니다. 2026 EBS 파이널 시절 모의고사 2회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확률과 통계 문제 23번부터 풀이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문제 23번 보겠습니다. 자, 23번은요. x의 5제곱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x의 그러니까 7 컨비네이션 r에 x 세제곱의 r제곱 곱하기 x분의 2의 7-r제곱이 되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7 컨비네이션 r 그 2의 7-r제곱 됐고 x의 3r 제곱이고 마이너스 7-r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4r-7이 되겠네. 다시 쓸게. 그러면 4r 요거 계산해서 마이너스 7. 그러면 4r-7이 5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4r이 12가 되니까 r은 몇이 돼? 3이 되는구나. 그러면 따라서 x의 5제곱의 개수는 r이 몇일 때? 3일 때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7 컨비네이션 3의 2의 4제곱. 그럼 여긴 3팩토리얼, 4팩토리얼이 7팩토리얼이고 그 다음에 16이고 그러면 4팩토리얼 없고 35 곱하기 16이 되겠네. 자, 그러면 10을 먼저 곱할게. 350 6 곱하면 5, 6, 30 6, 3, 18, 210 그러면 560 이렇게 나오겠다. 보기 4번이 정답. 23번이고요 24번 볼게요. 자, 조건부 확률이 나왔는데 조건부 확률이 이거잖아. PB PA 교집합 B가 되는 거거든. 이렇게 된 게 3분의 1이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PA 교집합 B의 확률이 3분의 1 PB인 걸 알려준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 자, 그러면 PA 확률 구하라 하니까 PA 이 식입니다. 예, PA 더하기 PB PA 교집합 B인데요. 대신 마이너스 3분의 1 PB 써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얘가 몇이라고 그래? 2분의 1이라고 얘기한 거구나. 그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3분의 2 PB가 되잖아. 그래서 PA 곱하기 PA 플러스 3분의 2 PB. 근데 PB가 몇이라고 그랬냐면 또 3분의 1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얘가 9분의 2가 된 거야. 얘가 9분의 2. 그러면 이제 얘가 1이 넘어가서 9분의 2 계산하면 PA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18분의 9에서 2 뺀 거 18분의 몇이 돼? 7. 보기 또 얘도 4번이 정답이네요. 응? 잠깐만요. 미안. 여기 4를 빼야 되지. 선생님이 잠깐 실수했어요. 그래서 5가 되는 거구나. 미안. 그래서 18분의 5.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24번 정리해드렸고 25번 같이 볼게. 예. 자, 25번인데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2분의 1인 정규 변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는데 이때 크기가 64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다. 그러니까 바 x는 정규 분포는 모집단의 평균과 같을 거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64분의 2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지.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뭐가 되나 그랬더니 A부터 B까지 해서 M이 A부터 B까지 해서 다음과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럼 Z가 지금 마이너스 C부터 크거나 같은 Z가 플러스 C까지가 0.99라고 얘기하는 건데 얘를 한번 바꿔보자고. 여기가 마이너스 C고 여기가 선생님 보면 루트 16분의 1 분의 바 x 마이너스 m의 C가 되는 거잖아. 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해주냐면 16분의 1을 곱해줄게. 마이너스 C 곱하기 16분의 1 바 x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이쪽은 C 곱하기 16분의 1. 그 다음에 바 x를 더해줄게. 자, 봐봐. 바 x를 빼줄게. 여기 바 x, 여기다 또 바 x 이렇게 뺐어. 그럼 이거 없어졌지?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P는 이쪽이 마이너스 바 x 플러스 잠깐만요. 여기 마이너스 바 x라고 썼지. 여기 잘못 썼어요. 잠깐만 미안. 여기에 바 x 칸이 좁다 보니까 선생님이 조금 실수를 했네. 핑계 삼아. 이거 지우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바 x를 이렇게 더해준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마이너스 1 곱하니까 여기가 부동호가 바뀌잖아요. 여기에 뭐 바뀌어서 바 x 마이너스 16분의 1 곱하기 c가 됐고 여기는 m이 되죠. 마이너스 1 곱했으니까. 자,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바 x 플러스 c 곱하기 16분의 1. 아마 바로 작성이 가능하신 친구들도 있을 거야, 얘를. 자, 여기서 c를 알고 싶더라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c를 알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식을
C를 알고 싶다기보다는 C가 이렇게 표현이 될 때 K를 구하라는 거였지. 그러면 얘에서 얘 빼는 거잖아. B-A.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한번 빼보자고. 얘에서 얘를 빼보자고. 그러면 B-A가 뭐가 되나 봤더니 이렇게 빼면 요거 없어지지. 얘에서 얘 빼니까 2C 곱하기 16분의 1이 되는 거네요. 그죠? 뺐으니까. 자, 됐네요. 그럼 8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8분의 1 C가 B-A가 됐고, C는 그럼 뭐가 돼? 8 곱하기 B-A. K는 그래서 8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보기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25번 정리해 드렸고요. 26번으로 갈게요. 자, 26번인데요. 어느 학급에 18명을 대상으로 급식 메뉴 A와 B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대요. 18명을. 근데 모두 빠짐없이 조사했는데 적어도 하나의 메뉴를 선택했는데 A 메뉴를 선택하고 B 메뉴를 선택한 애가 11명이래. 그럼 두 메뉴를 두 개 다 선택한 애도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A, B를 다 선택하네. 그러면 지금 선생님 보니까 A 집합과 B 집합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그지? 이렇게 가정해 볼게. 둘 다 11개인데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지. 왜냐면 합해서 11, 11, 22가 되는데 실제 A 합집합 B는 몇이 된다고 그랬어? 11명이라는 거야. 11명 빼기 A 교집합 B가 됐는데 얘가 몇이라고 했냐면 18명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4명이 여기 있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러면 11명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 7명이 있겠구나. 그런데 이 조사에 참여한 8명 중에서 임의로 3명을 선택할 때 적어도 한 명이 두 메뉴를 모두 선택한 학생. 그러면 한 명도 두 메뉴인 얘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의 수를 빼면 되는 거잖아. 그 확률을 빼면 되잖아. 그래서 1-A만을 선택해. 그러니까 요 집합에서 나오는 경우. 그러면 얘가 18명 중에 3명을 뽑았는데 선생님 색칠 잘못됐네. 여기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14 컨비네이션 3 이렇게 계산해 달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이구나. 1-18 컨비네이션 3은 3팩토리알 다시 쓸게. 얘가 3팩토리알에 15팩토리알이 되는 거잖아. 왜 그러지? 3팩토리알에 15팩토리알에 18팩토리알이 되고 이쪽은 3팩토리알에 11팩토리알 14팩토리알. 아유, 그럼 3팩토리알은 미리 아웃하자. 그럼 여기서 될 수 있는 거는 다 없어지고 16, 17, 18이 남는 거지. 밑에는 16, 17, 18을 곱하면 되고 얘는 12, 13, 14를 곱하면 되는 거지. 여기는 12, 13, 14를 곱하면 되는구나. 자, 우선 나눠줄 수 있는 거 나눠주면서 가볼까요? 여기 4로 나누면 3이 되고 4로 나누면 4가 되고 그 다음에 또 2로 나누면 7이 되고 2로 나누면 여기 9가 되고 그럼 더 이상 약분이 되는 게 없네. 그럼 1 마이너스 여기는 여기 있다. 3 되고 3 되고 그럼 12 곱하기 17이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13 곱하기 7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러면 12 곱하기 17은 170에 34. 그럼 여기는 204가 되겠네. 그래서 1 마이너스 204. 7 곱하기 13은 37이 21이니까 91 이렇게 되는 거죠. 204분의 91 빼면 9가 되니까 113이 나오나 봐. 204분의 113. 그러면 보기 4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26번 정리해 드렸고 27번으로 가볼게요. 자, 27번은 4, 5, 6, 7이 적혀 있는 4개의 공이 들어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냈을 때 더한 값을 확인하고 다시 넣었대요. 그러면 이때 4번 확인하여 4값의 평균을 x라고 하자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표본 평균 얘기하는 거고 표본에 이제 분산 계산하라고 했겠지 뭐. 여기 나왔네. 그래서 양수 A값 계산해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x가 이제 두 수의 합이라고 하면 4하고 5 더한 거 9, 4하고 6 더한 거 10, 그 다음에 4하고 7 더하면 11이 되기도 하고요. 5하고 6 더하면 11이 되죠. 그러니까 여긴 두 가지 경우가 있네. 그 다음에 5하고 6, 5하고 7 그럼 12가 되기도 하고 13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6, 7 더하면 13이잖아. 그러면 이제 이때 얘네들이 각각의 확률이 나오겠죠. 얘네들의 각각의 확률은 다 6분의 1 하나씩 있는데 얘만 두 개 있어서 6분의 2,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기대값이 뭐가 돼? 기대값이 6분의 90, 11, 12 아니요 11 곱하기 2니까 얘는 22
12, 1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더한 거 22죠. 22 3개 6분의 66이 되니까 당연히 11이 되겠죠. 뭐 이렇게 대칭돼 있고 하면 요 가운데 값에 대한 게 평균이 될 거니까, 그지? 분산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되는데 제곱의 평균 먼저 계산해 볼게요. 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 제곱의 평균 먼저 계산할게. 제곱의 평균이라. 자, 그러면 이제 요건 좀 크겠죠. 얘는 6분의 80일 100. 그 다음에 120일에 2 곱한 거죠. 그러니까 242. 그 다음에 12의 제곱 144. 그 다음에 13의 제곱 169. 이렇게 된 게 이제 제곱의 평균 값이 될 건데, 그러면 계산해 보면 6분의 잠깐만요. 6분의 뭐가 되나요? 이거 6분의 숫자 너무 커가지고 괜히 이걸로 했나? 자, 181. 그 다음에 얘 하면 386이 되죠? 386. 169. 망했다. 그러면 16이니까 6 쓰고 하나 올라가고 16, 17, 23. 3 쓰고 2 올라가고 그러면 736이 되네요. 그러면 2로 나누면 나누지 말까? 우선 이대로 놔둘게요. 그래서 분산은 뭐가 되나 그랬더니 분산은 얘가 6분의 736에 얘가 11의 제곱 121을 뺀 거예요. 그러면 얘가 6분의 736에 6 곱하면 6, 6, 22, 726을 빼네. 그럼 6분의 10이 되는 거고요. 2로 나누면 3분의 5가 분산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바엑스는 지금 4개를 반복해서 꺼낸다고 그랬으니까 2분의 시그마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2분의 시그마. 자, 잠깐만. 그러면 문제가 구해달라는 거 최종 여기서 잠깐 보고 갈게요. 얘가 절대값 맞죠? 절대값 a 곱하기 바엑스가 될 텐데 얘는 시그마 얘의 값이 얘가 양수라고 그래서 그냥 a 시그마 바엑스가 되네요. 그럼 시그마 바엑스만 구하면 되네. 그러면 선생님 볼 때 4개를 뽑는다고 그랬으니까 루트 n분의 2분의 1 곱하기 시그마가 루트 3분의 루트 5가 되는 거잖아. 얘가 시그마 바엑스의 시그마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루트 15. 그러니까 6분의 루트 15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6분의 루트 15. 근데 그러면 6분의 루트 15가 되니까 a는 6이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 28번으로 갈게요. 자, 28번을 볼게요. 집합x는 1, 2, 3, 4, 5, 6인데요. x에서 x로의 함수일 때 이 함수의 치역이 y라고 하면 y가 f1이 갖는 값하고 같대요. 그러니까 f1이 1을 가지면 y는 하나, 2를 가지면 2개 뭐 이래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제일 먼저 해볼 거는 첫 번째 f1이 1인 경우 해보면 되겠다. 그럼 얘가 1이면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원소가 지금 1일 때 그럼 집합 y의 원소의 개수도 치역도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1을 가져도 여기가 다르니까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건에 맞는 경우가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그럼 두 번째 해볼게. F2일 때를 해볼게. 미안해. 1일 때가 2인 경우. 그럼 얘가 2란 말이야. 그러면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원소의 개수도 집합 y도 몇 개가 돼? 2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2개가 되는데 여기 달라져야 되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2는 2를 가져야지. 그럼 이쪽은 크다라고 했으니까 3을 가져도 되고 하나만 가지면 돼야 되거든. 3 가져도 되고 4 가져도 되고 5 가져도 되고 6 가져도 되고 요 4개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때 4 콤비네이션 1 해서 4가지가 조건에 맞아요. 자, 요번엔 세 번째 F1이 몇일 때 3인 경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F1이 3인 경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치역 y의 개수도 3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좀 쓸게. F1, F2, F3, F4, F5 자꾸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불편해서 F6 이렇게 썼어요. 그럼 F1이 3이니까 우리가 이제 얘가 3이 된 거야. 그죠? 그럼 얘가 3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원소가 우리가 이제 딱 볼 때 여기는
얘네들이 택할 수 있는 숫자는 4와 5와 6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두 개 선택해 줘야 돼. 왜냐면 치역의 원소가 3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두 개 선택해 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선택했잖아. 그러면 두 개 숫자를 가지고 이 네 개를 어떻게 중복해서 선택해 줘야지. 하지만 이 경우에 만약 4, 5를 선택했다고 그래 봐봐. 그러면 다 4를 선택하거나 다 5를 선택하는 요 중복된 경우 두 가지는 빼줘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요 계산해 보면 여기 세 가지가 됐고, 그 다음에 얘는 5 콤비네이션 4가 되니까 5가지에서 2를 뺀 거잖아. 그러면 3, 그래서 9가지가 되는구나. 자, 요번에는 요 두 숫자가 3이 오고 여기가 4가 왔어. 여기가 3 오고 여기가 4가 왔어. 그럼 이쪽에 5하고 6이 있는 거잖아요. 이쪽에 해당하는 값은 5하고 6이 있는데 이렇게 쓰기가 좀 그렇다. 그냥 여기다 쓸게. 얘네들 F3, F4, F5, F6이 가는 값은 5거나 6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원소가 두 개 나왔으니까 여기 하나가 나오려면 다 5거나 다 6, 두 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서는 9가지였고 여기서는 몇 가지? 2가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9가지 2가지. 또 이번엔 3, 5가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얘가 3과 5가 왔거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6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여기에서는 토탈 12가지가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소의 개수가 3개 있는 경우 해드렸고요. 자, 이제 네 번째 경우인데, 네 번째 경우에는 여기만 잠깐 복사해서 좀 보여드릴게. 야, 됐죠? 그래서 이쪽에다 잠깐 뿌려봅시다. 자, 여기다 놓을게요. 자, 한번 보자. 그러면 F1이 4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얘가 4거나 자, F1이 4인데 그러면 집합 F1이 4. 그 이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되냐면 4개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4, 5, 6 세 숫자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4하고 얘가 4를 갖는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가져야 될 건 5, 6밖에 없잖아. 그러면 원소가 3개밖에 없으니까 조건에 맞지 않지. 4, 5가 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건에 맞는 게 없다. 이 경우에는 없어. 그러면 이제 결국에 앞에서 아까 몇 가지 있었더라? 요거 없었고 요거 4가지 있었고 얘 12개 있었고 합해서 16가지. 그러면 보기 2번이 정답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28번도 봐드렸고요. 이제 문제 29번 같이 볼게요. 29번인데요. 정규분포가 있어요. X에 대한 정규분포가 다음 것 같고 Y에 대한 정규분포가 다음 것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이런 관계가 성립한대.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죠? 그리고 오른쪽 정규분포표에서 이런 확률을 이용해서 결국에 얘를 구해라가 문제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죠. 뭐 이제 간단하지요. 그럼 나와 있는 자료들을 이용해 가지고 식을 정리해 볼 거고요. 첫 번째 요식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식 1번, 얘를 2번식, 얘를 뭐 3번식 이렇게 구분해 놓고 1번식부터 정리를 해보면 1번식은 이제 PZ가 이쪽이 딱 돼서 시그마 1분의 3x 플러스 70에서 M1 빼면 되죠. 얘하고 Z로 바꾸고 시그마 2분의 얘는 2x 플러스 90에서 M2를 빼야 되는 거죠. 평균. 얘 합이 1이랍니다. 우리가 평균 정규 분포 곡선을 보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러면 이 값이 만약에 알파라고 해볼게. 얘보다 크거나 같은 값, 얘보다 적거나 같은 값을 해야 확률의 합이 1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두 값이 서로 어떻다.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어때? 같은 거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따라서 같으니까 얘네 둘을 갖다 놓고 양변에 Q1 Q2를 곱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Q2가 되고 3x 플러스 70 마이너스 M1이 돼요. 이쪽은 Q1 곱하면 Q1만 남고 2x 플러스 90 마이너스 M2가 돼요. 그러면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랬거든. 그러니까 항등식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X로 묶어볼게. 3 Q2 Q2란다. 시그마 1 시그마 2 선생님 Q1 Q2라고 그랬죠. 3 시그마 2 마이너스 2 시그마 1 X 뭐 하나 했겠네. 그럼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묶이겠죠. 여기는 우선 복잡하니까 정신없어서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항등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3 시그마 2는 이 시그마 1과 같아요가 된 거죠. 그럼 시그마 1은 2분의 3 시그마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요식 대신에 2분의 3 시그마 2를 쓸게. 그럼 시그마 2 약분돼서 없어지고 양변에 2를 곱하면 6x 플러스 140 마이너스 2m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제 3이 남았죠. 요거 3인데 꼭 찌그러져가지고 3 곱하면 6x 3, 9, 27 마이너스 양변에 2를 곱해서 없어지고 나서 곱하는 거라서 3m2 이렇게 됐습니다. 당연히 6x 없어지죠. 자, 그래서 m1, m2의 합이 이 m1 플러스 마이너스 3m2는 마이너스 13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요식 하나를 알아냈네요. 요 관계도 알아냈죠. 이렇게 둘의 관계를 알아냈어요. 여기선 더 알 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식을 우리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 자, 두 번째 식 봅니다. 두 번째 식은 확률이 25부터 m1까지 25보다 커나 같은 x가 m1까지가 0.3413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면 얘가 시그마 1분의 25 마이너스 m1이 되고요. 여기 z 얘는 0이 되겠죠. 그래서 0.3413이 나왔대. 그러면 0.3413이 되는 값이 분포표에서 1.0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0보다 작은 값이라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얘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시그마 1분의 25 마이너스 m1은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25는 마이너스 시그마 1 플러스 m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세 번째 식이죠. 세 번째 식은 m1부터 70까지 m1부터 x 70까지 0.477이 많이 보던 숫자죠. 자, 그러면 얘는 0부터 z 시그마 1분의 70 마이너스 m1이 됐는데 얘가 0.477이야. 이건 너무 많이 해서 얘 2가 됩니다. 따라서 얘가 2가 되니까 70 마이너스 m1은 2 시그마 1이 되고 따라서 70이 2 시그마 1 플러스 m이 됩니다. m1이 되죠. m1이. 그럼 여기다 쓸게요. 70은 2 시그마 1 플러스 m1 빼면 되죠 뭐.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3 시그마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시그마 1이 15인 걸 알게 됐어요. 얘가 15면 m1은 40인 것도 알게 됐어요. 와우, 다 구했네.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봤는데 시그마 1은 2분의 3 시그마 2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 1이 15란 말이야. 뭐로 할까? 이걸로 하자. 시그마 1이 15고 2분의 3 시그마 2야. 우린 시그마 2 알아야 되니까 10이구나 계산하시면 되죠. 3분의 2 곱해서. 자, m1, m2 계산해야 되는데 m1이 40이거든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 80 마이너스 3m2가 마이너스 130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80 넘어가면 m2가 3m2가 210이 되는데요. 내용하고 넘어가면 그지? 그러면 m2는 37이 21 70이구나가 된 거네요. 그래서 시그마 2는 10 m2는 70 둘의 합을 구해라 80 이렇게 나온 거죠. 이 문제의 정답은 80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9번 풀이해드렸고 30번 같이 볼게요. 뭐 그림이 나오니까 조금 정신없죠. 이건 무슨 저울이라고 하지? 자, 30번입니다. 자, 30번은 눌림 스위치와 전기등으로 이루어진 동일한 전기등 세트 두 개가 나르니까 이 그림 같다는 거야. 이게 전기등이구나. 난 저울인 줄 알았어. 자,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각 전기등은 어떻게 된다고 그러나 주광색으로 켜짐, 주백색으로 켜짐, 온백색으로 켜짐. 4번, 한 번 누르고 2번, 3번, 4번 누르면 꺼지는 거네. 이 네 가지 상태가 순서대로 반복되는데 왼쪽은 주백색이래. 주백색. 오른쪽은 주백색으로 켜져 있고 오른쪽은 꺼져 있다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꺼짐.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럽니다. 이때 전기등이 다음 시행 반복했는데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온 수가 K면 K가 2보다 적다일 때는 왼쪽 전기등을 K번, K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때는 오른쪽 전기등을 K번 누른다 라고 얘기했고요. 위시행을 3번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때 서로 같은
같은 상태에 있을 확률이 P분의 Q일 때 P와 Q의 합을 계산해라. 그럼 주사위를 3번 던지니까 우선은 각각의 경우는 6분의 1의 세제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이 경우는 216이 되는데 이게 몇 개 나오는지 한번 잠깐 볼게. 216분의 1 216이래요. 216분의 1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쪽을 잠깐 보면 이게 주광색 있죠. 주광색 빵빵빵, 그 다음에 주백색 느낌이 오세요? 무슨 색깔인지? 은백색, 되게 어렵네. 은백색. 그러니까 이게 감은 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기엔 좀 힘든 색깔들인 것 같아, 그지? 늘 일상에서 부딪히는 색깔들인데, 그럼 얘가 주백색에서 시작이란 말이야. 지금 여기를 A라고 그러고 여기를 B라고 그럴게. 이때 전등 A는 여기서 시작이고 B는 여기서 시작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런데 이제 K가 1과 2가 나오면 이쪽 걸 움직이는 거고 작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3, 4, 5, 6이 나오면 이쪽 거 작동시키는 겁니다. B를 작동시키는 건데, 제일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케이스죠. 1 또는 2가 몇 번 나오느냐? 3번 나올 경우에 3번 나온대요. 그러면 얘는 그냥 꺼짐 상태로 그냥 있는 거잖아. B는 꺼짐 상태로 그냥 있는 거야. 그러면 A가 여기, 이거 뭐냐, 다시 잠깐요. A가 여기 있었으니까 어떻게 돼? 2번 가거나 6번 가야 되는 거지. 근데 2번은 1 또는 2로 3번 움직여 가지고는 2번 갈 수 없죠. 그러면 6번 가는 거는 가능하죠. 2반 3번 나오면 되네, 그지? 그러니까 주사위가 2 나오고 2 나오고 2 나오는 이렇게 딱 유일한 경우 한 가지가 있겠구나. 그래서 가지수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한 가지.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 1 또는 2가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3, 4, 5, 6이 한 번 나오는 경우로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면 결국에 뭐 1, 1이 나오거나, 그지? 여기서 2번 나올 때 1, 1 나오거나, 두 번째 1, 2 나오거나, 그 다음에 2, 2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1, 1 나왔을 때 한 칸 한 칸이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꺼짐이 되는 거지. 얘는 1, 1 나오면 꺼짐. 그러면 꺼짐이 됐다는데, 꺼짐에서 다시 되려면 하나, 둘, 셋, 4번 눌러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되려면 B는 4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볼 때 1, 1, 4를 순서를 고려하면 몇 가지가 되겠니? 3가지가 되는 거죠. 1, 1, 4, 1, 4, 1, 4, 1, 1 이렇게 해서 3가지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주사위가 1, 2가 나왔어요. 그러면 1, 2가 나왔으니까 한 칸 가고 두 칸 가고, 그러면 주광색에 있는 거지. 이 주광색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 꺼짐해서 주광색으로 가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가 나와야 됩니다. 5가. 그럼 1, 2, 5가 나와야 되는구나. 그러면 1, 2, 5로 갖고 순열이죠. 3팩토리얼. 그럼 6가지가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6가지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2가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벌려놨다, 그지? 2가 나오는 경우는, 얘가 2가 나오면 주백색에서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그래서 주백색으로 다시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꺼짐에서 주백색으로 가려면, 6번 움직여야 되죠. 이렇게 되겠죠. 2, 6. 뭐 같은 경우에 순열로 보셔도 좋을 것 같죠? 그래서 3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나누면 되는 거니까 3가지가 되겠구나 라는 것도 여기서 알 수 있죠. 여기도 3가지가 돼요. 이렇게 나열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3개 나열하는데 2개 같으니까 3가지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 1, 2도 해봤거든요. 1, 2가 나오는 경우, 2가 나오는 경우까지 다 해봤어요. 자, 이제는 얘네들이 1, 2가 뭐 어떻게 나오나 했더니 한 번 나오는 경우, 1 또는 2가 한 번 나오는 경우, 1 또는 2가 한 번. 그러면 3, 4, 5, 6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는 경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1 또는 2가 한 번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제일 먼저 1이 나오는 경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이번에는 1이 나왔습니다. 1. 자, 첫 번째 1이 나왔어. 그러면 주백색이 은백색이 된 거잖아. 그럼 여기에 있게 된 거네. 그럼 꺼짐에서 입장에서 여기서 보면 3이 나오면 되죠. 근데 얘는 한 번 나온 거고 얘가 2번 나와야 되거든. 2번 나와야 돼. B는 2번 나와야 돼요. 3, 4, 5, 6은 이중에서 얘네들은 2번 나와야 되니까, 자, 우선 생각해 봅시다. 우선은 주백색이 돼야 되니까, 주백색에서 은백색이 돼야 되니까, 은백색이 되려면 꺼짐 입장에서
두 번 나와서 3은 될 수 없으니까 얘네들 갖고 3은 두 번으로 3을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뭐가 되나? 얘들 두 번 나와가지고 7이 되거나 11이 되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거거든. 뭐 더 이상은 없죠. 두 번 나와서 11, 그 다음에 또 4 더하면 15도 있는데 얘네들 두 번 갖고 15는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러면 7인 경우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7인 경우 7이 합이 7이 나오는 경우는 얘가 3, 4가 나와야 돼. 여기서 3과 4가 나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1, 3, 4를 만드는 거죠. 1, 3, 4. 그럼 1, 3, 4로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2가 나오는 경우. 그래서 2가 나오면 주백색이 꺼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가 돼? 얘가 뭐가 돼? 요거만 미안. 7만 했네. 11도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빨리 끝내드리려고. 두 번째 얘가 또 1이 나오는 경우죠. 1이 나왔을 때 얘가 11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었지. 11이 나오는 경우. 11이 나오려면 5, 6이 나와야 돼요. 5, 6이. 5, 6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억이라고 할게. 기억 코스로 7, 얘는 1, 3, 4가 나와야 되니까 3팩토리얼 6가지가 되고요. 여기는 1, 5, 6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합이 11이 되는 거. 역시 3팩토리얼 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6가지가 나왔구나. 자, 2가 나오는 경우를 또 생각해 보겠지. 이번에 니은의 케이스로 첫 번째 2가 나왔을 때 2가 나옵니다. 2가 나오면 얘가 움직인 게 주백색에서 2가 나왔으니까 꺼짐이 된 거잖아. 자, 꺼짐이 됐거든요. 꺼짐이 되려면 우리가 볼 땐 4가 나오거나 4의 배수로 나와야 되는데 얘 두 번 해가지고 4의 배수 나올 수 없으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8. 두 번째 2가 나왔을 때 12가 나와야 되는데 12는 케이스가 없네요. 그죠? 12가 나오는 경우 주사위니까 66 나와도 되겠구나. 그래서 얘 12가 나올 수 있어야 되고요. 8이 나오고 합이 12가 나오고 이렇게 4의 배수 형태로. 자, 8이 되는 경우는요. 선생님 보니까 3하고 5가 나와도 되고 4하고 4가 나와도 되고요. 12가 되는 경우는 6하고 6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러면 선생님 볼 때 지금 잠깐 보자. 주사위 눈이 2, 3, 5가 나와요. 그럼 6가지가 되는 거죠. 얘도 6가지. 그 다음에 2, 4가 나오면 3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나눠주니까 3가지가 되겠구나 라는 걸로 알 수 있죠. 같은 경우에는 순열. 얘도 같은 경우에 순열로 3가지 되겠죠. 66 이렇게 나올 때, 그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1 또는 2가 한 번 나오는 경우는 다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경우인데 1 또는 2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를 해야 되겠지. 이제 이번에는 네 번째가 되겠네요. 네 번째 1과 또는 2가 0번. 그러면 3, 4, 5, 6이 몇 번 나오냐? 3번 나와야 돼. 그럼 문제에서 얘기하기를 얘가 주백색에서 멈춰 있는 거죠. 그러면 꺼짐에서 주백색으로 가려면 선생님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6, 10, 그 다음에 14, 40 커지니까 18, 20 이렇게 그럼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죠. 얘가 20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6이 3번 나와도 20은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0은 가능하죠. 3번 던져서 3, 3, 4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렇게 3가지가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10이 나오는 케이스 한번 잠깐 볼게. 합이 10이 되는 경우,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3, 3, 4가 돼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있나요? 그 다음은 없는 것 같죠? 10이 되는 경우 끝났고 14가 되는 경우 한번 해볼게요. 14가 되려면 3, 3, 6이 되니까 안 되고 3, 4, 7이 돼서 6돼도 안 되고, 그러면 이번에는 3, 5, 6 3, 5, 6 잠깐만요. 3, 5, 6 하면 8, 6이니까 14가 맞죠? 그래서 3, 5, 6이 나오는 거네요. 결국에 8, 6 나오면 되니까 4, 4, 6도 괜찮죠? 4, 4, 6도 괜찮아요. 또 있습니까? 5, 5, 4도 되겠네. 4 나왔는데 여기에 5가 나왔어요. 그래서 14 나오는 경우 꽤 많네. 그죠? 이렇게 되겠구나. 그 다음에 더 이상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없어요. 18 나오는 경우가 666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6, 6, 6 이렇게. 그럼 얘는 같은 경우에는 순열로 해서 3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아니 3가지야. 3가지.
그 다음에 얘는 몇 가지예요? 3, 5, 6 다 다르니까 6가지가 되고요. 나오는 순서 바꾸는 거. 4, 4, 6 3가지. 4, 5 3가지. 666 한 가지가 되는 거죠. 666은 한 가지. 이거 왜 그러지? 박스 만들려고 그러는데 박스가 안 만들어지네요. 666은 한 가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여긴 한 가지. 자, 그래서 다음과 같아 적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전체 계산을 한번 해볼게. 여기 한 가지, 여기 세 가지, 6가지, 세 가지니까 여기가 12가지가 되고요. 한 가지, 그 다음에 12가지, 요거는 636, 요것도 12가지. 자, 이쪽은 36, 9가지, 그 다음에 6, 7, 그럼 여기 16, 요거 24, 13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16, 13, 30, 40, 53인가요? 53이 나오네. 그러면 각각의 확률은 주사위 던질 때 6분의 1의 확률 3번 던졌으니까 216이니까 216분의 53 얘가 정답이 되겠네. 216하고 53 더해주면 되겠죠. 약분 안 되고 짝수고. 그래서 뭐가 돼요? 269가 정답이 되겠네. 이 문제의 정답 269. 요번엔 계산이 너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었네. 그지? 자, 확률 통계 이렇게 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뵐게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